15세기 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멕시코에는 식인 부족이 살았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아즈텍이었는데요. 그들은 압도적인 인구를 통해서 다른 부족을 잡아왔습니다. 사냥하듯이 사람을 잡아와서 먹었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식인 부족인데요. 어느 날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스페인이 범선을 타고 중앙 아메리카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거대한 범선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산이 움직인다고 표현했는데요. 범선에서 내린 정복자들은 아즈텍을 때려잡게 되죠. 그 정복자들의 대장이 에르난 코르테스였습니다. 아즈텍의 마수에서 구원받게 된 원주민 부족은 그를 구원의 용사로 여겼는데요. 15세기 벌어진 이 이야기는 후세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의 스토리가 2세기로 떨어진 현대인이 용사가 되는 스토리텔링이 되었죠. 판타지 세계에 대한 영감을 준 것입니다. 작가들에겐 평이 후하지만 역사가들에게 에르난 코르테스는 평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다수의 원주민을 학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역사완평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에르난 코르테스입니다. 그가 어떻게 아즈텍을 처치하게 되었는지, 멕시코 시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고요.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유럽인들은 지중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중에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바다의 선진국이었는데요. 그들은 격렬해지는 대항해 시대 경쟁에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과 서로 바다를 갈라서 나눠 먹기로 한 것인데요. 한편 대항해 시대는 유럽 사람들에게 출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럽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한계도 있고 자본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꿈을 이룰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르난 코르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급귀족으로 태어났는데요. 유럽 안에서는 자신이 출세하기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죠. 20살 때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보다 급이 높은 귀족인 벨라스케스와 함께하는데요.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고 있었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쿠바 점령을 시작하는데요. 스페인의 쿠바 정복은 원주민들로부터 별 저항을 받지 않아서 쉽게 이뤄지기 시작했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의 꿈은 쿠바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에르난 코르테스는 쿠바 점령의 공을 세우는데요. 코르테스는 서기로 근무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급여도 많이 받고 성공했다고 하죠. 어느 날 정복자들이 중앙아메리카 내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는 탐험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탐험대는 1차부터 3차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벨라스케스는 탐험대 대장으로 에르난 코르테스를 임명합니다. 이것은 코르테스가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코르테스는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요구를 한참 넘어 식민지를 건설할 생각이었죠. 코르테스가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벨라스케스는 왠지 질투를 느끼는데요.
그의 마음에 불을 붙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르테스의 정적들이 벨라스케스를 이간하였던 것이죠. 이에 벨라스케스는 코르테스의 탐험대장 임명을 취소하는데요. 코르테스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출항중지 명령을 내리자마자 바로 그 명령을 무시하고 탐험대를 이끌고 중앙아메리카로 상륙하게 되죠. 이것은 벨라스케스에 대한 명백한 항명이었는데요. 코르테스는 중앙아메리카의 베라크루즈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앙아메리카 내륙 최초의 식민지인 베라크루즈를 건설하게 됩니다. 한편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는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이것은 코르테스가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자신은 생각했는데 믿었던 그가 배신을 때려버리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벨라스케스의 분노는 나중에 코르테스에게 위기를 만듭니다. 한편 정복자들이 중앙아메리카로 진출할 때 멕시코는 아직도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여러 원시 부족들이 밀림에서 사냥을 하고 평화롭게 수렵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잠시 멕시코 부족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멕시코에는 여러 부족이 있었지만 아즈텍 이야기를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아즈텍은 강력한 무력으로 용병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즈텍은 자신의 부족을 고용한 족장에게 찾아갑니다. 공주를 자신의 부족으로 시집오도록 부탁하는데요. 고귀한 부족과 자신의 아즈텍 부족이 인연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죠. 족장은 고민하다 허락을 합니다. 공주는 시집가기 위해 꽃단장을 하는데요. 아즈텍 부족은 공주를 자신의 부족으로 안내하더니 신전으로 데려가 그녀를 인신공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데요. 이 의식을 통해서 공주를 신으로 만드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아즈텍은 진심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한편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받은 부족장은 딸의 가죽을 뒤집어 쓴 아즈텍 제사장을 보고 강렬히 분노하는데요. 자신의 병사들을 데려와서 아즈텍인을 도륙했답니다. 아즈텍은 이 사건으로 학살당해서 거의 멸족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들이 테스코코 호수라는 큰 호수로 도망가게 됩니다. 테스코코가 얼마나 큰 호수냐면 가운데에 섬이 있는데 도시를 지을 정도로 큰 섬이었답니다. 그들은 테스코코 호수 안에 도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신전부터 건설을 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테노치티칠란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건축술로 호수 위에 도로를 건설하는데요. 수로를 만들어 도시를 더욱 크게 늘립니다. 특히 치난파라는 수경 재배를 이용하는데요. 역사가들은 아즈텍의 놀라운 건축술을 보고 정말 놀랐답니다. 놀라운 건축술, 수로, 수경 재배를 통해서 아즈텍은 크게 번영하게 되는데요. 아즈텍의 인구가 늘어나자 이것은 곧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병장기가 똑같기 때문에 머릿수 많은 쪽이 강하거든요. 그들은 강한 무력을 이용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인신공양 풍습을 이어갑니다. 주변 부족은 아즈텍에게 고기를 바치는 정육점 취급을 받는데요. 아즈텍은 알아서 사람을 바치도록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주변 부족은 정기적으로 아즈텍에게 사람을 바쳤죠. 본 만화는 만화 스토리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